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메르스 때문에 걱정입니다. 네. 걱정이 많으시죠? 예. 지난번 10여 년 전에 사스가 왔을 때 우리 정부가 단호히 대처해서 잘 이렇게 제압했던 그런 전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번에 너무나 좀 미흡하고 우왕좌왕했고 또 이렇게 급속히 자꾸 감염자 또 격리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전 사회적으로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좀 이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대단히 걱정이 많습니다. 빨리 가닥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염자가 급속히 확산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감염되신 분들 빨리 치유해서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의료 강국이 맞는가 또 이 선진국 맞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참 미흡했다고 생각하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003년하고 지금 15년, 12년 지났는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었고 어떤 것이 미흡했었던 겁니까? 좀 분석해 보셨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부가 우선 이 전파력을 너무 미흡하게 이게 그렇게 심하게 전파되는 병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좀 잘못이었던 것 같고 또 우리 시민 의식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잘 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정도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고 또 실제로도 이번에 그 중동 갔다 온 사실을 첫 번째 환자가 제때 알리질 않고 여러 병원을 다니다가 나중에야 그게 발견돼서 그 사이에 이제 접촉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그냥 감염 이렇게 된 그런 경과 등을 보면 이제 정부도 판단을 잘못했지만 이제 이 환자 시민 의식도 좀 그런 거에 미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호미로 막을 거를 지금 가래로도 못 막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초기에 잘 대응했어야 된다. 늘 뭐 얘기하는 거지만 늑장 대응, 안일한 대응, 뭐 이렇게 뒷북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게 확산성이 큰 이런 질병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급속하게 확산해 버린 결과가 됐는데 다행히 이제 이게 지역 감염으로 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뭐 이것저것 가릴 것이 없이 정부와 여야 또 국민들이 다 힘 합쳐서 이걸 차단해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책임을 따지고 또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대응은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은 이 메르스가 지금 그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나치게 공포를 가질 만한 그런 병은 아니다라는 저희가 일부에서 그 전화로 인터뷰한 감염 의사의 말은 그런 견해. 우선 인터넷을 보면은 뭐 사우디에서 뭐 40%의 시사율을 갖는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건 굉장히 과장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모집단을 좀 잘못 계산한 데서 오는 이를테면 위험한 환자들 사이에서 뭐 40%가 죽었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지만은 전반적인 감염자들 가운데서는 뭐 아마 소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사망자 발생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 환자들, 노인들, 또 이게 신장 기능과 폐 기능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희생이 되셨습니다마는 건강한 사람, 면역력이 살아있는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걸 잘 치유하고 있고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과잉 대응해야 된다고 할까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확실한 것은 전파력이라고 할까 이 감염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거를 차단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방어를 하고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조기에 수습해야 경제적인 타격도 관광객도 줄고 있고 뭐 매출 소비 지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세월호 이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부에 대해서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고 우선 힘을 합쳐서 수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은 국립인천검역소 오늘 다녀오셨다면서요? 그 국립인천검역소가 인천 항만 또 인천공항
평택항까지 이렇게 관할을 하는데 아, 오늘은 제가 이제 인천 항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네. 그 여객들에 대한 검역 과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예. 거기 보니까 그 여객선을 타고 온 분들이 부두에 내리면 이제 그 부두에 내리기 전에 우리 검역 의사 2명이 배에 들어가서 예. 그 배에 있는 이제 선의라고 의사 책임 의사가 있어서 그분하고 얘기를 해서 이 이제 의심 환자가 있느냐 이런 걸 예. 물어보고 예. 그런 게 없으면 이제 내리도록 해서 그 열감지기를 통과하는 그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고열이 37도 이상 되는 사람이 있는지 네, 네. 그거를 이제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중동에서 이제 LNG선 같은 게 우리가 지금 네. 가스나 뭐 LNG를 이제 싣고 들어오는 배들이 있는데 그런 배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승선 검역을 안 하고 전자 검역이라 해서 네. 이제 통화를 해가지고 의심 환자가 없으면은 그냥 통과하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아직 뭐 주의 단계다 이런 상황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중동을 갔다 왔으면 일단 무조건 승선 검역을 하자. 네, 네. 제가 그렇게 좀 부탁을 해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인천항을 통해서는 뭐 의심 환자가 발견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네. 김 의원님은 그러고 보니까 의사 출신. 저는 뭐 치과 의사입니다만은 네, 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죠. 지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건데 네. 이제 바이러스는 이제 치료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치료제라는 것이 이제 확산을 막는 이런 이제 그런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러기 때문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지금 없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과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럴 때 국민들이 우선은 좀 손을 잘 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저도 이거 이렇게 그 말할 때 네. 이 침이 튀는 조금 범위가 위로 이렇게. 범위가 예. 1m 정도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기침할 때 2m 정도요. 재채기 할 때는 6m 정도까지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퍼져나간 바이러스의 기포가 2 내지 3일 동안 잔존한다고 합니다. 아, 2, 3일 동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여기에 접촉을 하게 될 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침할 때의 에티켓, 이게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럴 때 이제 손수건으로 막고 기침해야 되고요. 아, 손으로 하면 안 되는군요. 손으로 막으면. 막고 완전히 이게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아, 손으로 막으면 손으로 또 다른 거 만지고 그러니까 그런 그럴 건가요? 수도 있고 이게 퍼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 재채기를 할 때 이 모습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막아야 됩니다. 막아서 이것이 6m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런 에티켓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또 10번 정도의 손을 씻는 거. 예. 또 지금 이제 10번이요? 하루에 10번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해 보면 식사 끝나고 대개 요즘엔 칫솔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네. 한 번씩 씻게 될 것이고 예, 아침에 세수할 때 씻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갈 때 그때 한 번씩 씻으면 잘 씻으면 되는데 무슨 세척제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병원에 물어보니까 예. 100% 알코올로 씻지 않는 한은 소독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눗물로 손을 씻어서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의사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 국민 운동을 해서 지금 이거에 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런 열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검진해서 이렇게 차단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예. 이 평소에도 이 재채기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에티켓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아, 평소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네. 거군요. 이게 이제 그냥 재채기를 하게 될 경우에 네. 저도 이게 침이 튀는 건 알았는데 네. 이게 6m까지 갈 수 있다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확실히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전문성이 역시 있으십니다. 조금 전 말씀하려고 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에티켓도 필요하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치사율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니까 네. 이제 감염됐다 해도 그렇게 크게 겁낼 건 아니고 잘만 치료하면 또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감염 자체를 막도록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격리자만 1,600명이 넘어갔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지금 1,300명 정도는 자가 격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가격리하는 동안 잘 격리가 되느냐? 예. 이제 거기서 대개 그냥 가족들하고 이제 무분별하게 접촉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뭐 심지어는 이제 자가격리 하라고 했더니 뭐 골프 치러 나가는 분도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예. 좀 더 시민의식이 이런 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방법은 없나요? 자가격리 시설이 제한돼 있으니까 다 그 시설에다 격리할 수도 없고요. 지금 공공시설 의료기관에서 이제 그 시설 격리할 수 있는 게 1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공간 수용 인원이 네. 이제 그것도 다 이 자가격리를 택하고 거기에 가는 사람이 이제 다 안 채워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의사가 판단해서 강제성을 띠도록 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2009년, 2010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라는 게 돌았는데 예. 그때 전국에서 75만 명이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263명이 죽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비교해 보면 지금 35명이 발생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은 초기에 그 발생된 병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 조기에 공개하고 폐쇄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초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좀 더 격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청와대가 또는 아니면 그 정부 부처가 관계 부처가 조기에 이런 뭐가 방어막을 만들고 조치를 과감하게 했으면은 예. 이렇게까지 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국민안전처 관계자의 말을 좀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아직은 중앙대책본부를 가동할 단계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홍 의원님은? 그 부분은 좀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300만 명 감염돼야 중대본이 나선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여기에다가 그런 기준 적용하면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뒤에나 이제 그런 걸 하겠다는 것인데 그거는 좀 현재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 그 현재 어쨌든 국민안전처 장관이 본부장이 돼서 범정부 본부가 만들어졌는데 요 상황을 지금 그러고 지금도 이제 경계 단계는 아니고 주의 단계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판단이 과연 시민들이 느끼는 그 수준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그런 그 중대본 하는 기준도 좀 이렇게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생각이 2003년도에 그 사스가 있을 때 예, 예. 우리나라에 지금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 사스 감염자가 4명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제 고건 총리가 주재하는 그런 그 중앙대책본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과감히 했기 때문에 예, 예. 사스 청정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300만이 돼가지고 뭐 사망자 발생하고 난 뒤에 중앙대책위 만드는 것은 소 잃고 오양간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지금 빠르면 빠를수록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과감한 조치를 해서 과감한 차단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이제 확산된 상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나오셨으니까 그 여야 각 당의 당내 문제 한 개씩을 제가 한 개씩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여당은요, 저희가 조금 전에도 그 말말말 코너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김무성 대표하고 서청원 최고위원 간에 조금 감정도 조금 상하신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그 표정에서 오늘 설전이 오갔단 말입니다. 당청 관계에서 지금 누가 더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지 하고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도 김태호 최고위원은 결자 해제해라. 결자 해제하라는 건 결국 맺은 사람이 풀라는 얘기니까 당신이 물러나라라는 뜻으로 많은 사람이 받아들였는데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설전을 주고받는 모습은 국민들이 볼 때 조금 국민들이 감각과는 거리가 있다. 네. 지금 이렇게 이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인데 아직도 저렇게 국회법 가지고 그냥 설왕설래하고 있느냐. 지금 그 김무성 대표가 여야 간의 정쟁을 중단하자 이렇게 했는데 예. 우리 내부 스스로부터 이런 얘기 좀 덮어놓고 예.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관심 갖는 문제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건 아직도 좀 한심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유승민 대표의 책임론에 대해서 뭐 결자 해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태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닙니다. 예. 저는 이게 무슨 강제성도 없고 우연도 아니고
또 이 부분이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도 매년 몇 건씩의 그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요청하면. 네, 네. 작년에만 해도 환경노동부가 환경노동위원회 요청을 27건 받아서 22건을 수정했고 예. 고용부는 10건을 다 수정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새롭게 무슨 큰 제도가 나와서 행정부를 위협한다. 이런 것은 전혀 실제와는 거리가 먼 문제의식이다.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뭐 대표가 책임지고 이럴 상황은 아니다. 예. 지금 조금 더 차분하게 가고 법리적으로 따지자 이제 앞으로. 만일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문제된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아니 정부가 이걸 뭐 거부권까지 갈 건 아니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진짜 우연인지 여부를 좀 가려달라. 예, 예. 이런 뭐 권한적인 심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서 좀 차분하게 해야지 이걸 가지고 뭐 지금 누구 책임론 가지고 그러면 뭐 계속해서 이 얘기 가지고 또 나가야 될 텐데 예.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예.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김영환 의원님께는 오늘 조금 전 저희 일부에서 박지원 전 원내대표께서 출연하셨었고요. 그래서 그 가나안농군학교 워크샵 그 얘기도 한참 하셨고 참석하셨었죠. 네, 의원님도요. 말미에는 호남 신당 가능성 그리고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합류할 가능성까지 여쭤봤는데 예측 불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 중에는 수위가 제일 아마 그 신당 부분에 대해서 제일 높은 것이 아닌가 봤는데 김 의원님은 네. 이 호남 신당 또는 뭐 어쨌건 야권의 신당 네. 총선 전까지 그 가능성 그리고 거기에 김 의원님도 민진모의 그 중추적인 멤버시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합류 가능성 똑같은 질문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뭐 합류 가능성 전혀 없고요. 전혀 없습니까?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이제 토론한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토론장에서 상도 받았고요. 상을 받았군요. 그래서 이제 대표로 가서 토론 발제도 하고 했는데 제가 그 토론할 때 물어봤습니다. 호남 의원들한테 네 분이 같이 계셨는데 소모임에서 호남의 민심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당의 대책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답변을. 이제 그렇지만 지금 우리 지도부는 지금 현재 명백하게 호남의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서 어떻든 우리 당에 대해서 경고라고 할까 거부 의사를 밝힌 거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놓지 않게 될 경우에, 내놓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호남이 없는, 호남 지지가 빠진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것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 핵심 역량이 손괴된 그런 정당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 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총선에 아문이 드리워져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폭풍 전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뭐 혁신이라고 할까, 무슨 대안, 변화 이것이 지도부에서 나오지 않는 한 이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각설하고 홍일표 의원, 김영환 의원 두 분의 여야 의원들에게 드렸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